자,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18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철은 기본적으로 인장력에 아주 강한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주로 이 철은요, 즉 형광은 기둥보다는 이 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면 이 철굴에서는요, 딱 포인트가 잡혀져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접합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보에서 대부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먼저 오늘은 여러분 여러 가지 보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자,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보에서 쓰는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 186회 보의 유형별 제한에서 뭐 판보, 플랜지와 커버 플레이트, 자 외부압, 스티프너가 나오는데, 여러분 판보는요 철판으로 보를 제작한다 해서 판보입니다. 그래서 철판을 넓은 판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플레이트 거도 또는 판보라고 하는데요. 자, 페이지 186페이지 좀 볼게요. 자, 뭐가 나오냐? 첫 번째 판보가 나오는 거죠. 자, 철판으로 만들고 플레이트로 만들어서 플레이트 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문제는 이 판보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중요한 그림이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H형광인지 I형광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 철판으로 요 철판을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용접을 해서 만들면 판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명칭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됐지만 요게 뭐냐면 플랜지입니다. 정확히는 플랜지 플레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외부 플레이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요 판보는 이렇게 모든 보는 그래요. 딱 두 가지 재료로 여러분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서 판보는 어떤 역할하고, 그 다음에 플랜지는 어떤 역할하고, 그 다음에 외부 플레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랜지는요, 얘가 위에서 하중을 받으면 보실래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위에서 하중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편히 버텨야 되는데, 얘가 여러분 이렇게 생겨요. 자, 이렇게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휘어진 거죠. 또 처짐이 생긴 거죠. 자, 위에는 여러분 밑에는 인장, 자 아래는 압축을 받는 거죠. 저항하는 부재예요. 버틴다고요. 이게 여러분 플랜지 플레이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 플레이트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진짜 목적은요, 얘는 전단력에 정하는 겁니다. 전단력. 여러분 전단력이 어떻게 왔죠? 전단력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어요? 부재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을 전단이죠. 그러면 이제 뭘로 자르면 돼요? 가위로 잘라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단 어떻게 해요? 이게 축이니까 이렇게 오겠네요. 그럼 플랜지는 가위질 하면 잘려 안 잘려요? 잘려. 근데 외부는 여러분 이렇게는 못 자르는 거죠. 이게 전단력이 버틴다고요. 자, 얘는 축 방향으로 잘려야 잘리는 거지. 그래서 외부 플레이트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 전단력에 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다 좋아. 자, 위에서 누르니까 이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이 외부가 이렇게 휜데, 이렇게 휘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좌굴. 이 좌굴이 나도 여러분 이 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주는 철판을 갖다 집어넣어.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이 철판의 이름이 스티프너예요. 뭐라고요? 스티프너. 자, 그러면 스티프너 하는 역할은 뭐냐? 자, 첫 번째는 진짜 목적은요, 외부 플레이트에 좌구를 방지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힘에도 버티냐면 여러분 전단력에도 저항합니다. 저항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진짜 목적이 뭐예요? 스티프너 외부 플레이트의 좌골 방지입니다. 아셨죠? 하다 보니까 전단력이다. 원래 전단력은 누가 버티는 거예요? 외부가 버텨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전단력에 버티는 부재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뭘 찍어야 돼요? 외부를 찍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힘이 너무나 많이 위해서 작용이 되나 봐요. 작용되니까 여러분 얘가 이렇게 처지네. 여러분 요거 누가 처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뭐였죠? 이렇게 처지게 막아주는 게 뭐였어요? 아, 여기 적어놨구만. 플랜지 플레이트는 이렇게 처짐, 인장, 압축에 저항한다고. 네. 아, 적어놨는데도. 그러면 이렇게 실제 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 여기를 갖다가 어때요? 조금 더 몇 장을 더 올려놓으면 두꺼워지니까 안 처지는 거죠. 여기 위에다 여러분 요 위에다 자 일정한 두께로 갖다가 여러분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얘 이름이 여러분 커버 플레이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커버 플레이트가 하는 역할은요, 플랜지 플레이트에 힘, 처짐, 자 인장을 자 보강해 주는 재료죠. 이게 커버 플레이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딱 몇 가지 얘기합니까? 4가지. 저거 명칭 모르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그림을 여러분 안 그리더라도 안 그리셔는 안 돼요. 무조건 그리십시오. 아셨죠? 그리시라고요. 제발.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 오늘 보는 여러분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 철골도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셨죠? 자,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자, 다음에 페이지 195페이지 보시면 제5장 지분구조 및 홈통 공작한다. 자, 지붕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작년에 여러분 23회 때 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러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건 한번 나오면 나올 똥말똥하는 문제였어요. 아셨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지붕이 뭐냐면 요 지붕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지붕을 박공 지붕이라고 하죠. 박공. 자, 그런데 기와 지붕을 가보면 이런 박공 지붕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지붕도 있는 거죠. 저게 여러분 작년에 23회 때 나왔던 저기 합각 지붕입니다. 아셨죠? 합각 지붕. 하여튼 그런 거였어.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페이지 196페이지 보면 지붕 구조 요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지붕의 재료 보면 여러분 수밀하고 내수, 내풍, 내구적일 것. 자, 두 번째 방화적이고 내한, 내서, 내열적이며 가벼울 것.
동해 안전하고 자, 열 전들이 작으며 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개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열 전도나 열 관류는요. 이걸 뭘로 바꿔서 해석하냐면 열의 이동이라고 바꿔요. 아셨죠? 그러면 지붕이 여러분 열의 이동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요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태양이 내리찐다? 여름이다? 그럼 요 열이 전달돼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 죽고 겨울에는 이제 추워 죽는 거죠. 그러면 열 전도가 작다, 열 정도, 열 관류율이 작다.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이걸 뭘로 해석한다고요? 열의 이동이 작다는 얘기는 뭐가 단열 성능이 좋은 거죠. 요거 나중에 여러분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셨죠? 저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꽤 깊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품질 확보하는 지붕공사의 요구 성능 일반사항인데요. 자, 여기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기억번 수밀성. 여러분 지붕 재료는 수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니은번 내풍압 성능 뭐예요? 바람의 압력에도 여러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귿번 열변이 뜨겁거나 자, 차갑거나 해도 여러분 여기에도 또 견뎌야 되고요. 자, 단열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자, 내화 성능 안 타면 더 좋겠죠. 자, 방어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맞죠? 그 다음에 15번 차음 성능. 차음이 뭐예요? 소리를 차단하자는 얘기예요. 자, 얘는요 대부분 보면 자, 어떤 투과율이 좀 작은 게 여러분 기본적 차음 성능이에요. 만약에 이걸 제가 자, 지붕에서 품질 확보한 지붕공사의 요구 성능 사항 중 여러분 옳지 않은 것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호번 갖다 껴놓으면요 무조건 시호번 먼저 찍을걸요. 가장 먼저 찍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붕재라고 차음 성능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혹시요 내가 여기서 여름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 여러분 소나기가 올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소나기가 얼마큼 내리는지 알아. 왜? 다다다다다다다 막 함석으로 돼가지고 비 그치는지도 알아. 왜? 소리가 줄어들었어. 좋은 거죠? 운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차음 성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성능도 갖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자, 다음에 지붕의 경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있죠. 자, 2번, 3번은요. 2번은 지붕의 모양에 따른 지붕의 경사를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자, 지붕의 재료가 얼마에 따라서 지붕의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지붕의 기울기가 달라요. 자, 그러면요. 먼저 이 개념을 좀 알고 도대체 2분의 1은 뭐고 3분의 1은 뭐고 6분의 1은 뭔지.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지붕은 반드시 저 기울기가 필요한 거죠. 이걸 자, 지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매라고 표현하죠. 아셨죠? 물매. 자, 그 다음에 바닥 같은 데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구배라는 표현을 써요.
전부 다 기울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붕의 물매는요. 자, 볼까요? 한번 2분의 1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1은 요 밑에 있는 분모는요. 자, 삼각형으로 할 때 여러분 밑변이 되는 거죠. 밑변. 그러면 자, 2분의 1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한 칸, 두 칸 갔어요. 두 칸 갔어. 여기는 이러면 옆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칸 갑니다. 이게 하기 싫으면요. 여기 2cm, 1cm 하면 돼요. 아셨죠? 좀 작으면 여기 2m, 여기 1m 해도 상관없어. 단위만 맞으면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가 여러분 2분의 1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의 몇 자리를 그리냐면 4분의 1자리를 그릴게요. 아셨죠? 4분의 1. 자, 4분의 1은 하나, 둘, 셋, 넷 같죠? 옆에 1 갑니다. 그러면 기울기에 있겠죠?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 요게 4분의 1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기울기가 큰 거예요? 2분의 1. 누가 물매가 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한다고요. 크다는 얘기는 뭐 경사가 심하다는 뜻이고, 자, 작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러분 50분의 1도 있다. 100분의 1도 있고 200분의 1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대체 50분의 1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갔어. 여기 5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1만큼 가면 되는 거죠?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간다고 이게 1이야. 얼마나 뭐 충격까지 받았네. 자, 그래서 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야. 그러면 100분의 1은요. 더 50분의 1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200분의 1은 더 작아지는 거죠? 마음에 들어요? 이 얘기가? 그러면 여러분 지붕은 이렇게 다 쳐도 내가 움직이는 밟고 다니는 데는요. 이렇게 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내산에 할 거거든. 왜 미끄러지면 여러분 그렇잖아. 특히나 여러분 욕실 같은데 50분의 1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욕실의 바닥은 보통 100분의 1 이 정도 쓰라고 나와요. 아셨죠? 우리는 눈에 없어도 물은 알아.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셨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 이런 개념이 이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고 숫자만 들어가 있으면 머릿속에 아무런 여기 숫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결론 숫자로 물어봐. 여기서는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지붕에 경사 나와 있죠? 경사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평지붕입니다. 두 번째 완만한 경사지붕이 있고, 이게 정확하게 완만한 경사지붕이에요. 그걸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일반 경사지붕. 네 번째 급 경사지붕이 있죠. 자, 완만한 평지붕은요. 자, 어떻게 되냐면 거기 자, 얼마로 되어 있어요? 6분의 1. 자, 완만한 경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 자, 일반 경사지붕은 4분의 1에서 이상에서부터 4분의 3 미만이 되는 거죠. 자, 급경사는 4분의 3 이상이 되는 거죠. 얘는 평지붕은 6분의 1. 이거보다 여러분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겠네요. 평지붕은
6분의 1 이하인 걸 여러분 평지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완만한 경사지붕은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이면 여러분 완만한 경사지방.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지붕이라 하면 요 정도 기울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4분의 3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4분의 3은 하나, 둘, 셋, 네 칸 갔다가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3칸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3칸 갔어. 이 기울기 맞아요. 아셨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어지면 여러분은 이게 4분의 3짜리 기울기죠. 꽤 경사가 심하죠. 근데 요거 미만일 때를 여러분 일반 경사지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급경사지붕은 4분의 3 이것보다 더 급하면 여러분 급경사지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문제는 이건요, 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굉장히 쉽다. 여러분 요걸 외우는 게 아니야. 요 순서를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우려면 이 순서 외우세요. 이 순서만 외우면 요거 6분의 1, 자 6분의 1 이상해서 뭐 2하니까 6분의 1에서 또 4분의 1, 4분의 4,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 이해되셨어요? 이건 집어넣기가 쉽단 말이야. 이 순서를 외우세요. 그래서 자 평환 1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외우실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건 요거 물어봐.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 껴 맞추기는 쉽다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딱 해서 그냥 하나씩 외우면 안 돼. 진짜 얘는요. 요걸 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아셨죠? 정말로 그렇게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품질 확보를 위한 지붕에 경사가 나와 있죠. 자, 2분의 1이 큰 거예요. 여러분 4분의 1이 큰 거예요. 2분의 1이 큰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런 재료들은 2분의 1이 되는지 얘는요 왜 4분의 1이 되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합시다. 아셨죠? 자, 첫 번째 평익기 금속 지붕. 여러분 2분의 1은 평익기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슬레이트를 이을 때는요 이렇게 이었죠. 이게 평익기야. 그러면 얘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겹쳐만 둔 거죠. 그러면 누수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으니까 기울기를 크게 하지 않으면 거꾸로 타고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크게 한다고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저런 게 평익기입니다. 자, 금속을 이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할 때는 2분의 1 이상입니다. 자, 2분의 1 이상이면요 1대1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와 또는요 자 기와와 비슷한 뭐가 있냐면 아스팔트 싱글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싱글. 여러분 잠깐 페이지 198페이지 사진 보실래요? 저기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아파트 가면 박공지붕에 저게 깔려 있을 겁니다. 아셨죠? 저게 바람 불면 자꾸 여러분 찢어져서 날리곤 하죠. 여름에 태풍 불 때는. 저게 아스팔트 싱글. 쟤들은 최소 기울기 얼마 이상일 때요? 3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기울기가 더 작은 거죠. 완만한 겁니다. 자, 금속 기와 지붕. 금속 기와가 뭔지 아세요? 금속 기와? 기와를 금속으로 만들었어? 금속 기와 보셨나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봐도 그거 못 본 채 저게 뭔지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금속 기와가 진짜 한 장 한 장 기와를 금속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시골집에 가면요 빨간색이나 자주색이나 파란색으로 기와집이나 가까이 보니까 여러분 철판을 기와 모양으로 만들어 그냥 멋이 크게 해서 이렇게 덮어놓은 거 보셨어요?
진짜. 아이, 됐어요. 진짜. 왜 나만 보고 다니냐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진짜 금속이 기와가 아니라 큰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프레스에다 찍어. 그러면 멀리서 보면요, 기와 얹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기와가 이만식한 거예요, 아니면 큰 거예요? 이게 철판이 크단 말이에요. 철판이 크니까 누수될 우려가 기와보다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완만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어렵네. 자, 그다음에 금속판 지붕 나와 있죠. 금속판으로 여러분 지붕을 얹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금속 절판이 뭐예요? 굽었다고요. 어떤 형태든지 굽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보실래요? 4분의 1짜리는요, 뭔지 모르지만 맨 앞에 금속 이렇게 나와. 외우지 마세요. 아셨죠? 4분의 1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금속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뭔가 좀 표시 좀 해봐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셨죠?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구만. 아니, 물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시험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나오는 거죠. 4분의 1짜리는 뭐뭐뭐, 3분의 1짜리는 뭐뭐뭐, 2분의 1짜리는 뭐뭐뭐. 여러분 여기서 4분의 1만 띄어내도 얼마나 많은 건 줄 아세요? 4분의 1짜리만 우리가 흔히 암기 안 해도 암기할 게 많단 말이죠. 근데 4분의 1짜리만 맨 앞에는 금속만 나오는 거야. 뒤에 안 해도 되잖아. 그래도 굉장히 일이 쉬고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다음에 50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일반적인 여기 뭐 5분의 1, 뭐 4분의 1, 3분의 1 것보다 정말 작죠. 정말 작아.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기울기가 작아도 되냐라고 하면요, 50분의 1짜리는 잘 들어보세요. 방수 공사가 된 거예요. 아셨죠? 그 자체가 방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시트 지붕입니다. 합성 고분자 시트로 지붕을 방수를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합성 고분자가 뭐냐? 합성 고분자 시트. 여러분 시트를 나오잖아요. 혹시 시트가 여러분 머릿속에 뭘로 들어있어요? 시트. 시트 하면 뭐가 시트예요? 뭐가 어떻게 깔아놨어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시트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트가 뭐예요? 종이? 종이로 방수를 해. 시트가 뭐예요? 비닐봉다리? 이렇게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시설결은. 여러분 시트는요, 무조건 생각할 때 장판으로 해석하세요. 아셨죠? 뭐라고요? 장판 시트에 하셨죠? 그러면 장판을 깔아놓으면 여러분 혹시 방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장판의 재질이 뭐예요? 장판의 재질이 뭐예요? 합성 이게 고분자야. 하셨죠? 별거 있어. 아니야.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석유 화학 제품이라고요. 플라스틱 제품이라고요. 맞죠? 아니 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나? 합성 고분자가 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장판, 이거 시트야. 장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합성 고분자 이렇게 생각해도 딱 들어맞는다고요. 아셨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재질로 해서 방수도 한다고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아스팔트 지붕. 아스팔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돌을 지붕에다 깔아버렸을까요? 그 무거운 걸? 여러분 아스팔트가 뭐예요? 여러분 아스팔트라는 얘기는요, 우리 원유 있죠? 원유 까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석유 화학 자품을 꺼내. 그러고 나면 여러분 까만 찌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찌꺼기를 녹여요. 펄펄 끓여갖고 그걸 갖다 여러분 놀라나 걸레로 발라. 그 위에다가 방수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녹인 걸 갖다 위에다 또 바른 다음에 또 방수지 깔고 이렇게 여러 번 하면 아스팔트 방수가 됩니다. 아셨죠?
그 아스팔트 방수가 됐다는 얘기지. 아스팔트를 지금 돌에 까는 아스팔트를 지붕에 왜 까냐고 하셨죠. 예. 제 말 이해되셨죠? 아스팔트 방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입니다. 폼 스프레이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그 보셨나 몰라. 자, 요게 뭐 창문이야. 자, 그런데 창문에 빈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빈 공간들이 있을 때 과거엔 여기다 모르타를 채워서 이걸 마감을 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창문 요 공간 중에서 물론 열의 이동이 가장 큰 것은 요 유리 쪽이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건 요 빈 공간들이에요. 이 빈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면 자, 모르타르만 채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열의 뭐 단열에 문제가 생겨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기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파라 천물정가며 깡통에 우리 여름철에 모기약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것처럼 생겼고 이걸 흔들어갖고 빨대를 꽂았었잖아요. 꽂았고 여기다 쭉 하면 하얀색 거품이 나와. 근데 그 거품이 조금 있으면 점점 더 호빵처럼 막 부풀러. 막 부풀려갖고 여기를 다 튀어나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딱해져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칼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도려내면 이게 접착력도 무지 좋아요. 저게. 그러면서 뭐가 좋아지면요, 보온, 단열, 방음 이런 성능이 아주 좋아져요. 저게 요즘 거의 대부분 아파트 공사할 때 보면 저걸 많이 써요. 근데 얘를 갖다가 여러분 맨 꼭대기층은 지붕에다가 단열재를 깔아줘야 돼. 아셨죠? 이 단열재를 깔면서 얘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로폼 까는 게 아니라 저 폼 스프레이를 갖다가 뿌려줘요. 저 폼 스프레이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걸 깔은 다음에 그에다 일정하게 표면 마감 처리를 해버리면요, 방수도 되지만 단열재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폼 스프레이 단열재입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얘는 단열 효과도 갖고 있지만 뭐도 있어요? 방수 성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데 여러분 벽체가 두꺼운 외부 벽체, 여기가 여러분 외부야. 여기가 바로 옆에 가면 땅이라고요. 근데 여기가 균일해 갖고 여기서 물이 질질 흘러. 이때 가장 쉽게 여러분 요 방수를 하는 것은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아셨죠? 드릴로 이만한 드릴도 깊기도 해. 구멍을 뚫어. 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약품을 주입할 수 있는 팩을 갖다 끼워. 자,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약품 갖다가 여기다 꽂아가지고 여기다 주입을 해요. 주입을 해. 자, 그게 대표적으로 요거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거예요. 우레탄 폼, 뭐 우레아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문제는 얘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을 때는요 수경성을 써요. 자, 물만 만나면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 그래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벽이 있으면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면 이렇게 바깥쪽에 여기 얘가 이렇게 들어갔고 요게 이제 부풀러 버리는 거죠. 부풀러 갖고 여러분 여기 있는 전체를 막아버린다고. 이쪽에 이렇게 막아버려. 접착력이 좋아요, 나빠요? 저거 접착력 되게 좋다고. 그러면 여기를 막아버리겠죠. 물이 안 나와. 이때 쓰는 방법도 여러분 저거 폼 스프레이를 써요. 아셨죠? 재질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론 얘들은 여러분 지금 뭐가 돼 있어? 이렇게 경사를 작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방수공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 세 가지는 방수공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자,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요 기본적으로 50분의 1 이하를 하라고 나와요. 자, 나중에 얘기하고 페이지 197페이지 3번 품질 확보를 위한 지붕의 경사에서 여러분 바로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붕의 경사는 설계 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50분의 1 이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페이지 197페이지요. 페이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세 번째, 품질 확보를 위한 지붕의 경사 바로 밑에 자,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품질 확보를 위한 하부 구조의 처짐의 제한입니다. 자, 요 얘기는 여러분 차츰차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자, 여기 지붕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2분의 1이 뭔 뜻이고 4분의 1이 뭔 뜻이고 결론은 자, 페이지 197페이지 그걸 좀 이해하려면 자,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 자, 두 번째 지붕의 경사와 자, 품질 확보한 지붕의 경사 요 2번과 3번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 3번도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알아두시라는 거. 나중에 차츰차츰 외워야 돼요. 아셨죠? 다음에 페이지 199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199페이지는 이제 홈통 공사입니다. 자, 지붕에서 여러분 빗물이 내려와요. 그러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홈통을 따라서 빗물을 자, 우리 우수홈통이라든지 또는요, 자, 바닥으로 물을 뺄 때 필요한 게 바로 홈통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페이지 199페이지에 맨 위에 홈통에 배치 나오는 것은 각각의 홈통의 명칭을 갖다가 거기에다 표시한 겁니다. 아셨죠? 자, 밑에는 여러분 보니까 안 홈통, 바깥 홈통. 바깥 홈통 뭐예요? 바깥쪽에 우리 눈에 보이게 설치면 바깥 홈통이고 안쪽에 건물 내부에 설치면 안 홈통.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 값 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2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00페이지 또블의 두 번째 첨화홈통 있죠? 첨화홈통. 첨화홈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렇게 첨화 밑에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면 요 홈통 이름이 뭐예요? 첨화홈통이라고. 자, 그 다음에 벽에 이렇게 반듯이 서 있어. 그래서 여기가 고정돼 있죠. 서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아셨죠? 서 있어서 선홈통이라고. 자, 요 두 개를 연결해 주는 홈통 있죠? 요 홈통이 여러분 깔때기 홈통이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첨화홈통은 선홈통 쪽으로, 선홈통 쪽으로, 첨화홈통은 여러분 어차피 물이 어느 쪽으로 빠져야 돼요? 선홈통 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홈통 쪽으로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사를 두어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깔때기 홈통은 깔때기 홈통이 하는 역할이 뭐죠? 첨화홈통과 선홈통에 있는 물을 자,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첨화홈통과 선홈통까지 연결한 것 장식홈통이 있습니다.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하여 자, 왜 이런 거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선홈통이 깔때기 홈통이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넘어지게 보셨어요? 옛날에 함석으로 많이 만들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니 장식홈통이라니까. 이게 장식홈통. 자, 다섯 번째, 선음동 하부는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물이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막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잠깐 볼까요? 페이지 199페이지, 페이지 199페이지. 자, 밑에 보면 여러분 빗물, 지붕 빗물 처리 나와 있죠. 맨 밑에 가는 뭐예요? 낙수바지예요. 그 낙수바지가 건물 바깥쪽으로 해서 선음통이 건물 바깥쪽으로 여러분
꺾여서 이렇게 흘러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안쪽으로 들어가 만드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 5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위층, 위층 선움통에 빗물바지를 받아 아래층에 첨화홈통이나 자, 선움통에 넘겨주는 홈통을 누인홈통. 여러분 누인홈통이 먼저 이해되세요? 요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뭐였죠? 첨화홈통. 첨화홈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첨화홈통에서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 선홈통으로 내려오죠.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내려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빗물을 갖다가 받아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죠. 받아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넘겨줘야 되는 거죠. 요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 그림이 저거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다음에 7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7번에 자, 페이지 201페이지 세 번째 첨화홈통에 신축이음 나와 있죠. 15m 간격으로 하라고. 신축이음은 뭐예요? 신축이음은 여러분 얘도 기본적으로 뜨거우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 신축이음이 신축 부분이 있어서 자, 늘었다 줄었다는 것을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 15m마다 쓰라는 얘기고. 자, 선움통. 자, 선움통이 거기 보면 1번 상부미 하부는 고정한다. 상부미 하부의 사이는 1500mm 고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죠. 이게 선움통이 서 있어요. 이 선움통은 여러분 벽에 고정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간격. 자, 요 간격은 얼마로 본다고요? 1500. 즉 1.5m 이내마다 자, 꼭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죠. 자, 지붕사의 첨화홈통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1번을 보면 첨화홈통은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첨화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연귀이음이에요. 여러분 연귀이음 밑에 그림이 있는데 연기가 뭔지 아세요? 저 모서리를 갖다가 여러분 액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렇게 연기처럼 돼 있잖아요. 45도로 서로 꺾여가지고. 이해 안 돼요? 연기? 근데 왜 연기로 해야 돼요? 요 부분을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기 있는 물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혹시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불가능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 45도 얘 45도 딱 하면 여기서부터 서로 맞으면서 요게 홈통이 이러면 서로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서로 마주치는 이 이음을 여러분 연기 맞춤, 연기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첨화홈통은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하고 자, 세 번째, 신축이음 15m 이내로 하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